자, 우선 여기에 그 어떤 나의 시스템을 하나 잡아 볼게요. 여기가 나의 시스템 컨트롤 볼륨으로 잡은 나의 시스템입니다. 컨트롤 볼륨이고요. 주위 컨트롤 볼륨의 이 주위를 우리가 컨트롤 서피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얘는 이제 컨트롤 서피스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어딘가 이제 좌표를 뭐 이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여기가 플러스 X 방향이고, 내가 더 복잡한 경우도 우리 뭐 해볼 수 있을 텐데, 예, 뭐 복잡한 경우도 좋습니다. 여기 A도 여기 에리어도 사실 여기에 뭐 이 그 지나감에 따라서 X에 따라서 A가 변한다 그러면은 여기에가 뭐 A가 있을 테고요. 이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임의의 거리를 X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X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거리를 델타 X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의 에리어는 어떻게 되냐면은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랬을 때 그 X라고 하는 요 왼쪽 면에서 들어오는 열량을 Q.X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나가는 열량을 Q.X 플러스 델타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 at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X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들어오는 열량이 QX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델타 X에서의 그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한쪽 방향으로 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뭐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히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히터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히터 같은 게 있어서 이 내부 발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합시다. 내부 발열이 일어나는 그 양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기 발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일로 나중에 생각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단위 최적당 일어나는 공급이 되는 에너지를 E닷젠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력학 제1법칙에서 보면 지금 얘는 이 솔리드라고 한다면 여기로 이제 유동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얘는 그 클로즈드 시스템이죠. 그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떻게 되죠? dE dt equal 시그마 q 마이너스 시그마 w 닷이 되겠죠. 자, 여기서 E가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시스템이라 그러면 E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U 더하기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테이셔너리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 두 개가 우리가 0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없어지는 거죠. 왜 없어지느냐? 얘는 스테이셔너리 시스템이라서 얘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면 E가 U가 되게 되니까 dE dt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결국에는 du dt가 되게 되고요. U라는 거 뭐였냐면 우리가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 CVCP, 비열의 입장에서 보면 M, CV, DT, DT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왼쪽 사이드죠. 여기 있었던 요 왼쪽 사이드를 정리해 놓은 게 요식이 될 겁니다. 그럼 오른쪽 사이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시그마 Q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은 Q는 들어오는 놈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Q.X 빼기 나가는 놈이 Q.X 플러스 델타 X가 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W는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W 닷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외부에 여기 그 에너지가 제너레이션 되는 부분이 여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때요? 에너지 공급이 온도차 때문에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웍에 들어가는 거예요. 웍은 어때요? 내가 내부에서 외부로 해주는 게 이제 플러스인데 얘는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게 E.Z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E.Z에 얘는 단위
볼륨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제 볼륨을 갖다가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볼륨, 예, 볼륨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볼륨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요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원래 있었던 연력학 제일 법칙, 우리가 쓰려고 하는 요 식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 정리해 보면 m, cv, dt는 q.x 마이너스 q.x 플러스 델타 x 더하기 e.n의 실제로 보면 인티그랄이 되게 되는 거죠. 뭐 그냥 v라고 합시다. 뭐 어때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가 솔리드 내부라 그러면은 요 Q는 뭐냐면 내가 솔리드 내부에서 열 전달이 될 수 있는 모드가 자,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뭐가 있나요? 전도밖에 없죠. 전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얘는 마이너스 K의 A의 dt, dx at x가 되겠죠. 자, 이쪽에 제가 d를 썼다가 얘를 또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전엔 이 온도가 시간만의 함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함수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이쪽은 k의 a의 dt dx의 x 플러스 델타 x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e다 젠의 v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놈을 다시 매스라고 하는 놈이 또 어떻게 나타나나요? 얘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로 곱하기 v잖아요. v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에리어에다가 예를 들어서 델타 x 갖다 곱한 거죠. 그리고 cv dt dx는 마이너스 ka의 dt dx의 at x 플러스 ka의 dt dx의 x 플러스 델타 x고 플러스 e다 젠의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델타 x가 되죠. 얘도 여기 볼륨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양변을 여기 a 곱하기 델타 x로 나누어 볼게요. a 곱하기 델타 x.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로 cv의 dt dx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델타 x에 얘를 보면 k의 a의 dt dx at x 플러스 델타 x 빼기 k의 a의 dt dx의 x 플러스 2다 젠이 되겠죠. 왜냐면은 a 곱하기 델타 x v로 양변을 나눠줬으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제가 거의 아무런 가정도 넣지 않고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리미트 이 델타 x를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한한 크기의 컨트롤 볼륨을 하기 때문에 이 델타 x가 유한한 크기였는데 만일에 이제 얘를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상정을 해서 내가 델타 x를 갖다가 만일에 0으로 보내버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로 곱하기 cv의 dt dx에 자, 가만 보시면은 얘가 1 over a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1 over a에 d dx에 k의 a에 dt dx 플러스 2다 젠.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로 cv의 dt dx는 1 over a의 ddx ka의 dt dx 플러스 2다 젠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책에서는 어쩌면 이 CV 대신에 CP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냐하면 만일 얘는 만일에 솔리드라고 하면 고체인 경우에는 CP하고 CV가 같죠. 그래서 CP가 들어간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CV가 현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아까 보셨다시피 인터널 에너지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만일에 특별한 케이스 중에 1, 만일에 A가 어, 아, 이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갑자기 얘가 이렇게 변화한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어떤 함수 f가 있고요. f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를 나누기 델타 x를 한 다음에 리미트 x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예를 들어서 df dx가 되게 되는 거죠. 맞나요? 만일에 이걸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전에 보셨던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부분 요게 뭐냐면 k 값도 상수가 아니고 a 값도 사실은 그 x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위에 있는 컨트롤 볼륨 설명할 때 a가 컨스탄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k 역시도 x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체가 x에 따라서 변화하는 함수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f의 어떤 펑션이라고 한다면 어디선가요? x 플러스 델타 x의 함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때요? 역시 f의 x의 함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가 이제 빼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에 돌아와서 보면 지금 fx 플러스 딱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f가 어떤 함수예요? 여기서 fx가 지금 보면은 앞서서 보면은 ka의 dt dx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요거하고를 이제 같이 고려해서 보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에 얘가 d dx의 k의 a의 dt dx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여기에 에리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원 오버 에리어만큼이 앞으로 나와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부터 기존에 여기 있었던 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식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식.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스페셜 케이스로 만일에 A가 컨스탄트한 경우 내가 X에 따라서 그 열전달이 일어나는 그 면적이 변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스페셜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식에서 로 CV의 dt dx 다음에 1 over a의 d dx의 ka의 dt dx 더하기 2 다 젠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a가 컨스탄트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얘도 컨스탄트니까 내가 이 미분항 앞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둘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면 d dx의 k dt dx 플러스 2다 젠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여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일에 k가 컨스탄트인 경우 a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로 CV의 dt dx의 1 over a는 그대로 있고 k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k가 이제 상수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오고 d dx의 a의 dt dx 플러스 2닷젠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다 1번 조건도 그러니까 a도 컨스탄트고 k도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로 CV의 dt의 dx의
자, 얘가 여기에서 k까지도 이제 그 상수인 경우니까 k에 이렇게 되고 플러스 2다 젠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만일에 내가 내부에 발열이 없다 그러면 요거까지 없어지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식이 되느냐? 그러면 로 cv dt 죄송해요. 여기 t군요. 다 여기 잘못됐네요. dt는 k의 d 스퀘어 t dx 스퀘어. 자, 이런 식의 간단한 미분 방정식으로 이게 변환이 되게 되는 거죠. 아까는 그 열 전도 방정식 그 1차원 열 전도 방정식을 카테이지안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그 얻어내는 그 식을 우리가 그 드라이브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시스템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서 이제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봅시다. 이제 그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어눌러스를 자 이 R이 똑같지는 않지만 뭐 같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내가 이 그 실린더 내에 그 온도가 R과 T의 함수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어때요? 앞서서는 이 온도 T가 x와 시간의 함수로 나타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번에는 온도가 r과 t의 함수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열전도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 혹은 아까처럼 그 만일에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랑 그 카티지안 코디네이트를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요거를 이제 보면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나의 컨트롤 볼륨을, 볼륨의 컨트롤 서피스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까운 단반경을 R이라고 하고, 요 두께를 우리가 델타 R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요 내부에 그 전에 우리가 고려했던 것처럼 요 내부에 만일에 E닷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에너지 제너레이션 항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다음에 앞서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력학 제일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dE, dt는 시그마 q 닷 마이너스 시그마 w 다시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R 쪽으로 들어오는 이 열량을 QR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놈은 QR 플러스 델타 R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너무 이 실린더를 작게 그려서 너무 빽빽해 보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잠깐 한번 키워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이 DEDT라는 놈은 MCV DT DT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M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이 델타를 굉장히 작게 잡으면 요 그 D를 딱 끌어서 열어보면은 얘가 마치 뭐 같아요? 직사각형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리고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G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런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M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은 얘는 로 곱하기 어떻게 돼요? 볼륨이니까 2파이 R에 dr이 되겠죠. 요게 이제 요 에리어가 될 거고 사실은 저 G 방향으로 우리 단위 길이 1m만큼 깊이라고 합시다. 사실 뭐 델타 G라는 걸 갖다가 곱해줘도 되는데 그냥 일단은
뭐 이렇게 델타 R, 2파이 R 델타 R 델타 G라고 우리가 일단 뭐 이해를 합시다. 그것까지 쓸까요? 그냥 쓰죠. 좋습니다. 그러면 dt 뭐 dt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q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서 시그마 q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q 좀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건 q.r이 될 거고 나가는 놈은 q.r 플러스 델타 r이 될 거예요. 왜냐면 r이라는 게 요 중점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제 플러스 r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저걸 잡다 보니까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발열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w 닷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2 닷 젠에 얘의 부피가 어떻게 됐었냐면 아까 2파이 r dr의 델타 g가 됐었던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들을 다 이제 합쳐서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로 곱하기 로 v 여기 cv가 빠졌네요. cv가 빠졌네요. cv에 2파이 r 델타 r 델타 g 하고 이제 dt가 되게 되고요. q.r 마이너스 q.r 플러스 델타 r 그 다음에 플러스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이제 플러스가 되게 되고 2닷젠에 마찬가지로 2파이 r 델타 g 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을 2파이 r 델타 g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 cv의 dt는 2파이 r 델타 g의 q.r 마이너스 q.r 플러스 델타 r 플러스 2닷젠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q.r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솔리드 내부라 그러면은 컨덕션 모드밖에 없잖아요. 전도 모드밖에. 그럼 이 컨덕션 모드를 가버링하는 러가 뭐냐면 지배방정식이 프리웨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걔가 어떻게 될 거냐면 QR은 이 프리웨이 법칙에 의해서 Q.R은 마이너스 KA의 DT, DR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식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로 CV의 DT, DT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온도가 시간만의 함수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기 R 공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르려면 이제 여기가 라운드로 변화하고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2파이 R 델타 G를 넣고 1이 되게 되고 델타 R분의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KA의 DT, DR의 at R 더하기 KA의 DT, DR의 at R 플러스 델타 R이 되겠죠. 플러스 2닷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전달이 일어나는 에리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A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열전달이 일어나는 요 에리어가 되게 되니까 다시 색깔을 달리해서 요 에리어는 어떻게 돼요? 2파이 r 곱하기 델타 g가 되게 되죠. 다시 가면 여기서 요 a는 2파이 r 델타 g가 되게 됩니다. 원주에다가 깊이만큼을 곱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2파이 r 플러스 델타 r 곱하기 델타 g가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2파이 r 델타 g라고 써도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놓은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r이라고 하는 거는 r 플러스 델타 r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f의 x가 예를 들어서 뭐 x라고 합시다. 그러면 f의 x 플러스 델타 x는 얼마예요? x 플러스 델타 x잖아요. 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식은
rho CV dt는 자 여기 보시면은 2파이 r 델타 g분의 1에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여기 리미트 델타 r을 0으로 보내면은 여기가 ddr에 k의 a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r 델타 g가 되게 되는 거죠. 요거에 dt dr 플러스 2 닷 젠이 되게 됩니다. 자, 식이 자, 요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볼게요. 아직까지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다 다시 한번 써 보겠습니다. rho cv dt는 1 over 2파이 r 델타 g에 여기 보시면 ddr에 k의 2파이 r의 델타 g에 dt dr 플러스 2닷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서 자 가만 보시면 2파이하고 2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어야죠. 제가 잘못 쓰고 있다고. 자 다시 한번 저 부인은 이게 저도 이제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강의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걸 확인을 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루시 v의 dt는 1 over 2파이 r 델타 g ddr k의 2파이 r의 델타 g dtdr 플러스 2닷젠이 되게 되는군요. 자, 요 식에서 가만 보시면 여기 한번 조금 키워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2파이하고 요 2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요 미분 앞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미분 앞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네 둘은 캔슬 아웃이 될 테고 역시 델타 g도 상수니까 앞으로 나와서 이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rho cv dt는 1 over r에 ddr에 kr에 dttdr에 플러스 2닷젠 자 다음과 같은 식이 이제 되게 될 거예요. 자 요게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의 1차원 열전도 방정식입니다. 자 이게 뭐 그전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특징이 있는데 요 부분이에요. 얘가 뭐 때문에 들어왔냐면 내가 그 열전달이 일어나는 에리어가 R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내가 그전 같은 경우에는 A가 컨스탄트일 수도 있는데 얘는 열전달이 일어나는 에리어 자체가 늘 R에 따라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 디펜던스를 고려하는 텀이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이퀘이션의 스페셜 케이스 아까도 보면 어땠냐면 A가 일정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K가 일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rho cv dt가 되게 되고요. 얘는 r분의 K가 앞으로 나오고 dr에 그럼 r dt dr 플러스 2닷젠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만일에 K가 컨스탄트고 만일에 2닷젠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 내부에 에너지 제너레이션이 없다 그러면 얘가 좀 더 간단해져서 rho cv의 dt는 k의 r에 ddr에 r dt dr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 상태에서 2번 그 가정을 만족하고 플러스 내가 만약 스테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더 이상 여기 보시는 여기 그 시간에 따른 온도의 디펜던스가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0은 k r d dr
RDT dr이 되죠. 왜냐? 이제 온도는 R만의 함수니까. 게다가 만일에 K가 컨스탄트라 했으니까 양변에 K로 뭐 곱해줘도 관계없고 나눠줘도 관계없고 R로 곱해줘도 관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0은 DDR, RDT, DR과 같은 형식이 되게 됩니다. 얘가 이제 그 K가 컨스탄트고 이다젠이 없고 스테디 스테이트인 경우에 그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에서의 열 전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카테지안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때는 t가 ax 플러스 b의 형태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복잡해요. 뭐 나중에 좀 이따 이제 관련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자, 이번에는 이제 앞서에 연결해서 이제 2차원 열전달인 경우에, 열전도인 경우에, 이제 지배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나의 컨트롤 볼륨이고요. 아까는 1차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Y 방향으로 길쭉하게 그렸지만은 지금 2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 센터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X, Y라고 합시다. 내가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코디네이트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X, Y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고 저 길이가 델타 X, 요 길이가 델타 Y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다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나의 컨트롤 볼륨은 컨트롤 볼륨에 대한 나의 컨트롤 서피스는 이렇게 되게 되고요. 왜 자꾸 컨트롤 서피스를 생각하냐면 우리가 열이나 일은 어때요? 늘 이 서피스를 통과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서피스를 생각한 거고요. 왼쪽에서 들어오는 열량을 우리가 Q.X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놈은 Q.X 플러스 이건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가 되겠군요. 왜냐하면 여기가 원점이고 X, Y였으니까 X 방향으로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만큼 온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X 플러스 2분의 델타 X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들어오는 열량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Q.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로 쓸 수가 있고요. 일로 나가는 놈이라 그러면 이거 늘 방향은 왜냐면 플러스 X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는 그 열전달량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Q.Y 플러스 2분의 델타 Y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이제 그 열역학 제일 법칙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열전달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열역학 제일 법칙만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다가 그 고려를 할 수가 있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dE, dt 사실은 뭐 우리가 스테이셔너리라 그러면은 이미 이제 이게 du dt라는 건 알고 얘가 시그마 q 닷 마이너스 시그마 w 닷으로 이제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이다젠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다젠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연력학 제일 법칙에 다 우리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du d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du dt는 그 전에 한 것처럼 mcv dt dt인데 얘가 어떻게 되나요? m이라는 게 로 곱하기 볼륨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깊이 방향, 지 방향으로는 길이가 1이라고 하면 단위 길이만큼이라고 한다 그러면 로 곱하기 델타 x, 델타 y가 m이 되게 될 거고요. 거기 cv를 곱하고 dt, dt를 갖다가 곱해주면은 얘가 du dt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요게 이제 첫 번째 항이 되겠죠. 얘가 이제 1번 항이 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시그마 q 항을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얘는 뭐 q.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플러스 죄송합니다. 여기서 짠 예.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q.x 플러스 2분의 델타 x 얘는 이제 나가는 쪽이니까
예. 그 다음에 플러스 q 닷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닷 y 플러스 2분의 델타 y가 되겠네요. 자, 이렇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다 이게 전도 모드로밖에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왜냐면 지금 이 솔리드인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K의 A, 여기 보면 요게 지금 풀이의 법칙을 갖다 집어넣을 때 KA의 dt dx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의 A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 델타 Y가 되죠. 델타 Y. 그죠? 여기 보시면 요 델타 Y만큼이 얘가 실제로 열전달이 일어난 에리어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곱하기 G 방향의 깊이가 이제 단위 깊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되게 되고 거기에 그 X 방향의 어떤 온도 그레이디언트만큼을 고려를 해줘야 될 거예요. at 요게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에서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쪽은 k 곱하기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y의 dt dx의 x 플러스 2분의 델타 x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놈들은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k의 델타 x죠. 왜? 여기 y 방향으로 들어오는 요 면적 같은 경우에 델타 x잖아요. 그럼 k 곱하기 델타 x의 dt dy의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만큼이 들어오고 나가는 놈은 k 델타 x의 dt dy의 y 플러스 2분의 델타 y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w를 갖다 고려해 보면 마이너스 2 닷의 젠의 볼륨이 지금 보면 델타 x, 델타 y, 델타 g인데 델타 g가 1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놈을 다 합쳐 보면 이게 그러면은 아까 그거대로 하면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 되게 되니까 이 1, 2, 3번씩을 다 이제 고려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루의 델타 x, 델타 y, cv의 dt, dt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부터 해봅시다. 여기에서 k 델타 y dt dx의 x 플러스 2분의 델타 x 빼기 k 델타 y의 dt dx at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k 델타 x의 dt dy의 y 플러스 2분의 델타 y 마이너스 k 델타 x의 dt dy의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 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제너레이션에 의한 텀이 곱하기 델타 x 델타 y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 식을 주어진 요 식을 양변을 델타 x 델타 y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로 곱하기 cv dt dt는 여기 보면은 양변을 이제 나눈다 했으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x 방향은 델타 x 델타 y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k의 델타 y의 dt dx x 플러스 2분의 델타 x 빼기 k의 델타 y의 dt dx의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역시 델타 x 델타 y로 나눠주고 k의 델타 x의 dt dy의 y 플러스 2분의 델타 y에서고 빼기 k 델타 x의 dt dy의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게 2닷젠의 델타 x 델타 y가 되겠죠. 델타 x 델타 y를 다시 델타 x 델타 y로 나눠주니까 얘는 다 없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가만 보시면 여기 있는 델타 y, 델타 y, 델타 y는 지워져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 y는 늘 일정하니까. 지금 아까 직사각형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해놓고 리미트 만일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델타 y를 0으로 보내고 여기 있는 델타 x들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델타 x, 델타 y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요 그림에서 요 직사각형의 사이즈를 점으로 보낸다는 거죠. 한 점으로. 그러면은 온도가 그 한 점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얘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로 CV의 dt dt가 되게 되고요. 얘는 결국에 여기 있었던 요 식이 어떻게 변할 거냐. 얘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f의 x 플러스 2분의 델타 x 빼기 f의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이거를 델타 x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역시 df dx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dx의 k의 dt dx가 되게 되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놈은 마찬가지로 ddy의 k의 dt dy 그러니까 k 자체도 지금 xy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제너럴하게 이다젠 자 다음과 같이 되게 됩니다. 이게 2차원에서의 열전도 방정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그 스페셜 케이스들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k가 컨스탄트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로 곱하기 cv의 dt dt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k의 d 스퀘어 t dx 스퀘어 더하기 d 스퀘어 t dy의 스퀘어 더하기 2닷젠 이런 식으로 될 테고 만일에 두 번째 그러면 1번 플러스 만일 2닷젠이 0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텀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쿠 또 똑같은 일을 했군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요 밑에다 다시 쓸게요. 네. 자 1 k는 컨스탄트라고 한다 그러면 로 cv의 dt dt의 k가 앞으로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조건에 이다 젠까지 0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간단한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식이 되게 되는 거고 거기에 1번, 2번에 더하기 이제 스테디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뭐 유명한 그런 이제 열전도 방정식이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3차원으로의 확장은 간단하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만일에 이걸 가지고 만약 3차원 확장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요식을 가지고 어디 갔나요? 예. 여기 있는 요식을 가지고 요식이요. 요식을 가지고 우리가 3차원 확장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 그러면 얘가 로 CV의 dt dt 사실 요 CV하고 CP하고 같다 그랬죠. 그 어디에서 솔리드에서 고체에서는 자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ddx의 k의 dt dx가 될 거고요. ddy의 k의 dt dy가 될 거고요. ddg의 k의 dt dg가 될 거고요. 플러스 2닷젠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만일에 k가 여기서 이제 k가 컨스탄트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만일에 k가 컨스탄트라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 CV의 dt dt는 k 앞으로 빼고 자 이런 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일에 1번에다가 e.n이 0이라 그러면 얘가 이제 0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디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1번, 2번에 이제 또 스테디라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k가 상수라 그랬으니까 양변으로 나눠주고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3차원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